국내파로 공부를 이렇게 하시던 분들 중에서 AL 받으시는 분들 중에 보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여행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과거랑 현재 여행의 변화, 그리고 또 여행 관련한 이슈, 에피소드를 말해달라라는 질문이었는데, 이때 좀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결과적으로 AL이 나왔고, 그렇게 나온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모티베이터 제인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AL 인터뷰입니다. 5번을 IH를 받으셨다가 최근 6번째 드디어 AL 받으신 분을 제가 모셔서 오늘 인터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학습 팁, 여러 가지 정보들 이런 거 좀 공유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고요. 나이대나 취준생인지 직장인이신지 이런 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20대 중반 취준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AL 받으신 거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좀 시험을 여러 번 보셨는데 계속 IH 받으시다가 이번에 AL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뷰를 요청을 드렸는데 흔쾌히 또 해주겠다고 하셔서 너무 감사하게 이런 귀한 시간 가지게 됐습니다. 일단 점수의 변화가 그 시기별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을 잠깐 해주시겠어요? 제가 처음 오픽을 본 거는 23년도 3월에 처음 봤고, 그때 IH가 나왔습니다. 아, 그, 그쵸. 그리고 1년 뒤인 24년도 2월에 다시 봤는데, 그때도 IH가 나왔고, 그때부터 이제 취준 생활을 시작하면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보다가 총 5번의 IH가 나왔다가, 이번 9월에 6번째 만에 AL을 받았습니다. 아, 그러면은 거의 한 1년 반 정도 하신 건가요? 네네. 그 정도. 이제 초반부터 최근까지는 계속 IH 5번 정도 받으시고, 최근 시험, 가장 최근 시험에서 AL 이제 받으신 6번째 시험에서, 그러시면은 좀 그런 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나의 원래 영어 실력? 그러니까 다른 시험 성적 있으시면 그거 설명해 주셔도 좋고, 나는 어느 정도 영어를 하는 사람이었다. 요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서 이제 나고 자라면서 정규 학교 교육과정에서 영어 배우고 또 영어 학원 다니고 아니면 수능 시험 준비하면서 영어를 공부했던 게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좀 특별한 점은 어렸을 때부터 디즈니 영화를 많이 시청해서 아, 리스닝이나 회화에 좀 거리낌이 없었던 것도 오픽 준비에 조금 좋은 영향을 끼친 것 같고 해외 경험은 어,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사실 없고, 미국의 학회로 일주일, 또 독일로 교환학생 6개월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공인 어학 성적으로는 토익 950점이 있습니다. 거의 950. 여기에서 이제 많이 절망하시는 분들 계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게 그런 얘기 하실 수 있거든요. 토익 950이네. 막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 대목에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여러 케이스들을 보잖아요. 되게 많이 오픽하시는 분들 중에서 결국 AL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 특히 해외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조기 유학을 했다거나 아니면 커서 해외에서 오래 살았거나 이런 거 제외하고 그냥 국내파로 공부를 이렇게 하시던 분들 중에서 AL 받으시는 분들 중에 보면 토익 고득점자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토익 성적이 말하기와는 별로 관련이 없다 이렇게도 많이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렇긴 한데 근데 또 어찌 보면 그 토익 점수가 높으신 분들이 결국 AL까지 따는 걸 보면은 저는 그런 거는 연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성실하게 공부하시는 분들, 그리고 좀 영어의 시간을 그래도 내가 되게 많이 들였던 그런 분들이 그 토익 성적에서 좀 드러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오픽 AL이 아마 지금 인터뷰 해주시는 분도 느끼시겠지만 그렇게 쉽게 막 설렁설렁 대충 해가지고 요즘에 받을 수 있는 성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짧게 짧게 해외 경험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영어 실력에 엄청 드라마틱한 그런 영향을 줬을 만큼의 기간은 또 아닌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AL이 꼭 필요했던 이유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IH도 충분히 좋은 성적인데 꼭 AL이 필요했던 이유? 사실 주변에서도 IH면 충분하지 않냐 이런 말을 음, 많이 해주셨는데 그쵸. 제가 희망하는 직무가 해외 영업을
희망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경쟁력이 확실히 있으려면 AL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전공이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아, 될까요? 저는 중어중문학과 전공했습니다. 그러면 전공을 살려서 지금 직무 지원하시는 건가요? 네, 네, 아, 근데 이제 영어는 또 필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오픽까지. 그러면은 뭐 중국어는 중국어대로 하셨을 거고, 영어도 오픽 때문에 꽤 고생을 좀 하셨겠네요. 그쵸? 네. 아, 영어가 그러세요.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준비할 때. 오히려? 네. 그 원래 본업 하다가 뭔가 다른 거 하나씩 하면은 재미가 있잖아요. 그쵸? 음. 아, 그리고 다른 외국어를 또 하셨던 분이라고 하니까, 아, 이 뭔가 이렇게 꾸준히 하는 힘이라든지 아니면 언어에 대한 감각 같은 것도 확실히 조금 더 있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게 아마 제일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 그 이전에 공부하셨던 거랑 요번에 AL 받으셨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건지,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에 있어서 혹시 있으실까요? 공부하는 방법의 변화는 조금 더 성실해졌던 것 같아요. 그 이전에 그리고, 비해서? 예. 네. 그리고 좀 객관적으로 제가 뭔가 이렇게 변화를 크게 줬던 거는 제인 선생님의 원데이 스터디를 아, 수강했다는 게 좀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하나 달라졌던 부분? 네, 네. 아, 그러니까 원데이 스터디는 뭐냐면 제가 이걸 진짜 홍보를 하려는 건 아니고 어차피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난달인가요? 지난달에 네, 네. 잠깐 단기로 제가 스터디를 열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여러 명 이제 한 분 한 분 랜덤 질문에 대한 오픽 질문에 대한 답을 그 자리에서 하시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이제 간단히 드렸던 그런 시간을 좀 가졌던 적이 있는데 그때 참여를 해주셨죠. 그쵸? 그래서 네. 그때 참여하시고 제가 아마 코멘트를 드렸을 거예요. 지금은 저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이따 여쭤볼 건데 그거 받으시고 나서 그거 토대로 조금 더 공부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그게 음. 저도 답변의 포인트를 확실히 잡을 수 있는 그런 스터디여서 확실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 진짜 제가 뭐 대단한 뭐를 들여가지고 A를 받았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아마 충분히 지금 준비가 잘 된 상태에서 그런 분들 계세요. 이렇게 딱 한 부분만 탁 잡아주면은 바로 점수 올라가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그런 케이스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그게 도움이 됐다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좀 감사하고요. 이게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피킹 테스트고 결국은 그 채점관들이 좋아하는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포인트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싫어하는 포인트들을 최대한 줄여서 가져가야 되는 뭐 그런 전략이 또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유튜브에서 또 많이 전달하고 있기도 하니까요. 영상도 좀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하시면서 각각 단계별로 공부법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제가 선생님께도 도움을 받은 만큼 다른 분들께도 좀 도움이 되고자 살짝 정리해봤는데, 일단 크게 모의고사 연습, 자투리 시간 활용한 연습, 그리고 또 현장에서 어떻게 답변했는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눴고, 처음 모의고사 연습을 할 때는 선생님이랑 했던 거를 기반으로 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를 듣고 바로 1차 답변을 그냥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일단 녹음을 하고, 그래서 챗GPT한테 내가 한 답변에 대한 문법을 검사받고, 이걸 기반으로 2차 답변을 정리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2차 답변을 어, 어떻게 보면 이게 스크립트화 된 거잖아요. 근데 그걸 그대로 외우는 게 아니고 각각의 포인트들을 내가 기억해서 정말 내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내 거로 만드는 과정을 연습했던 것 같습니다. 아, 챗GPT 쓰셨으면은 이렇게 타이핑 해가지고 계속 그 피드백을 받으면서 고치신 건가요? 아니면은 그 모바일 버전에서 그 말로 할 수 있는 그거 하신 건가요? 아, 네. 모바일 버전에서 바로 음성 녹음해서 진행했습니다. 음, 아, 그렇게 대화하신 거. 네네. 아, 네. 그리고 한국어 답변 이제 보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3차로 다시 이야기하시고, 요런 네. 연습을 좀 아무래도 반복하신. 한국인이니까 한국어로 내 얘기를 기억하는 게 제일 활용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다시 한국어로 정리했습니다. 아,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 제가 뭐 수업하면서도 그렇고, 영상에서도 되게 많이 얘기하는 부분들인데요. 결국은 저희가 시험을 잘 봐야 되고, 너무 많은 기출문제에 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 모든 걸 다 외우기가 참 어렵잖아요. 이 모든 걸 영어로 된 스크립트를 외워간다?
뭐, 저도 스크립트를 제공해드리고 있지만, 그거를 100%다 외워서 가실 거라고 생각도 하지 않고, 사실,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부분이 있죠. 근데 그게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키워드를 딱 집어서 한국말로 기억하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순서대로 좀 기억을 하고 나면 그 시험장 가셨을 때 한국어 내용은 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 흐름대로 그때그때 좀 이렇게 즉흥적으로 영작을 좀 해보시고 이런 연습을 하는 게 오히려 조금 더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네, 맞습니다. 그쵸. 되게 정석대로 사실 학습하신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진 않았지만 너무 똑똑하게 학습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요번 오픽 시험 그럼 보시면서 기억에 남는 질문들이 있으세요? 기출문제 이런 것도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질문은 맨 마지막 14번, 15번 문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 이게 제가 여행 가기를 좋아한다고 서베이에서 선택을 해서 여행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음, 그래서 과거랑 현재 여행의 변화, 그리고 또 여행 관련한 이슈, 에피소드를 말해달라라는 질문이었는데, 이때 좀 개인적인 얘기, 좀 감정을 실은 얘기를 해서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단어 쓰셨다는 거죠? 네네. 그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오픽에서. 이게 되게 자기적이고 뭔가 남의 얘기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뭔가 스크립트 판정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려운데 최대한 자연스럽게 내 감정, 내 느낌, 내 생각이 잘 드러나는 답변 하신 분들이 결국은 고득점 다 받아오시거든요. 특히 지금 14, 15번 얘기를 하셨는데 이 마지막 세트가 AL에 되게 중요하다는 건 알고 계셨을까요? 어, 그냥 소문으로만 들어왔었는데, 제가 경험하고 나니까 진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맞나요? 실제로 채점 기준에 있어서 AL까지 가기 위해서는 맨 마지막 세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IL에 계속 정체되어 있으신 분들은 그 마지막 세트를 좀 더 많이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고 그 둘 중에 하나라도 스킵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쵸? 네네. 혹시 그 전체 문항 15개 중에서 스킵한 문제 있으세요? 아예 말 안 하고 넘어간 거? 아니요, 없습니다. 전부 다 잘 네. 대답하셨고 그러면 전체 답변 시간이 얼마나 되셨는지 혹시 기억하실까요? 제가 39분 한 50초? 이렇게 꽉 다 채워서 쓴 것 쓰셨구나. 같아요. 네. 다 쓰셨구나. 완전 길게 하셨네요. 그러면은 꽤. 네, 아마 중간에 난이도 조정할 때 좀 숨 음, 좀 고르느라고 좀 시간을 좀 써서 그랬는지, 원래는 한 35분 아, 쓰는데, 네네. 40번에 채웠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 한 5번 시험 보셨을 때는, 그때는 보통 한 35분 정도 쓰시는 건가요? 네네. 요번이 제일 길게 썼네요. 네네. 뭔가 좀 칼을 갈고 갔다. 약간 이런 느낌이셨을 것 같은데, 또 끝까지 좀 성의껏 다 답변을 하셔가지고 AL까지 요번에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 거를 겪으시면서 오픽이 이런 답변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더라. 이런 답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 이런 것도 좀 간단하게 개인적인 생각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앞에 살짝 말씀드리긴 했는데, 진짜 오픽 채점자가 생각하기에 정말 개인적이고 진솔한 얘기를 듣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준비할 때 진짜 내 얘기일수록 조금 더 감정적으로 표현력이 좀 더 풍부해지고 좀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나? 너무 TMI 아닌가 싶을 정도로 사소한 음. 얘기를 하려고 노력할수록 조금 더 제 그런 답변의 퀄리티가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쵸. 왜냐면 이게 저희가 채점관이라고 생각해봐도 똑같거든요. 이게 나의 이야기를 되게 자연스럽게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나 싶은 것들까지 영어로 전달할 수 있다면 그거는 영어 자체가 되게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렇다 보니까 그게 다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위주로 잘 짜서 가신 것 같고, 그럼 본인의 이야기를 토대로 스크립트를 좀 미리 짜셨던 거죠? 맞나요? 어떤 에피소드를 물어보면 이 얘기를 해야지라고 조금 상호 호환할 수 있는 음, 이야기거리들을 만들어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건 친구한테 들은 팁인데, 말하기 시간에 에이바랑 40분 동안 그냥 외국인 베프 한 명 만들어서 사적인 수다 시간 자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대화한다는 생각으로 감정 음, 표현을 하면 좀 좋은 답변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또 연습할
때 조금 더 과장해서 준비하면 현장에선 조금 절제해서 적정한 텐션으로 답변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준비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뭐 다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만약에 내가 오픽 시험 처음 보기 전으로, 1년 반 전으로 돌아간다. 그럼 빨리 끝내고 싶잖아요. 그때로 돌아간다면 어떤 전략으로 좀 공략을 할 것 같으신지, 빨리 오픽을 끝내기 위해서. 사실 좀 시간을 많이 들일수록 답변 퀄리티가 높아지는 건 사실인데, 그 답변 퀄리티 높일 때 정말 도움을 받았던 게, 제인 선쌤 그 쉐도잉 팟캐스트 영상이 있어요. 아, 거기에서, 네네네. 네, 서베이에 제가 선택하는 그런 뭐 여행 가기 아니면 음식 이런 제가 선택할 주제들을 미리 조금 많이 듣고 쉐도잉하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연습한 문장이 실제 현장에서도 활용했고, 그래서 좀 좋은 어, 점수를 받지 않았나. 아, 그러셨어요? 네. 아직도 기억나는 게 여행에 관련된 이슈를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경험하기 위해 여행을 간다라고 답변을 음, 하면서 선생님 쉐도잉 영상을 들으면서 실제로 기억에 남아서 시험 현장에서 써먹었던 표현이 있는데 그게 어, They love to sample the local food. 이 부분을 샘플이라는 단어를 활용해서 현장에서 답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동사 말씀하시는 거죠, 샘플. 네네. 아, 그 아직도 기억하실 정도면 진짜 여러 번 네. 보셨나 보네요. 그쵸? 아, 이 부분은, 제 채널에 가면은 쉐도잉 하는 재생 목록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거기에 서베이와 랜덤 토픽들에서 각각 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문장들 제가 다 만들어가지고 직접 녹음해서 계속 반복해서 쉐도잉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 영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좀 활용을 직접 해서 좋은 결과를 받았다라는 분을 제가 이게 실제로 처음 보니까 너무 좋네요. 이러라고 제가 만든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너무너무 뿌듯하고, 아까 말씀하신 게 그 샘플라는 동사가 실제로 영어를 좀 초중급 정도 레벨에서는 잘 못 쓰시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뭐, 물론, 뭐, I like to try the local food. 그냥 try 같은 거 쓰셔도 충분히 좋지만, sample, 맛보다, 뭐 이런 것들도 일부러 한 번씩 좀 보여주자는 거죠. 그런 의도로 제가 만들어 놓은 거기는 하거든요. 너무 찰떡같이 잘 쓰고 오셔가지고,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뭐 다른 문장들 많이 쓰셨겠죠? 그리고 그 음. 팟캐스트 영상이 계속 무한 재생될 수 있는 형태여서 아, 좀 그죠? 시간에 지하철 타고 오고 가고 할 때 그냥 계속 중얼거리면서 따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익혀진. 네네. 너무 제가 의도한 그대로 진짜 하신,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그게 또 도움이 됐다니까 진짜 다행이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오픽 AL 준비하시는 분들, 뭐 특히 IH에 자꾸 빠져 있거나, 그러니까 IH 벗어나지 못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첫 시험을 준비하는데 바로 AL을 받고 싶은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5번의 IH로 좀 마음고생을 좀 했는데 네. 심지어 마지막 시험에서 롤플레잉이 사실 평소보다 좀 어설프게 대답하지 않았나 음, 싶어서 좀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AL이 나왔고, 그렇게 나온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14번, 15번 문항의 답변 퀄리티가 좋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문법적으로 완벽한 문장을 제가 구사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근데 그래도 계속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무의식 중에 심어놓은 단어들을 좀 배운 표현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연습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게 발현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IH에서 AL로의 그 단계 도약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조금만 더 귀찮게 공부해 보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파이팅!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마디가 제가 되게 좀 꽂히는데, 조금 더 귀찮게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거죠. 네. 저도 너무 하고 싶은 말이에요, 사실. 이게 결국은 내 시간과 내 에너지와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 네, 외국어 맞습니다. 공부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아마 중국어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얼마나 많은 인풋을 드리느냐, 얼마나 많이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이제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서 뭐 영어 뭐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 오픽 공부하시면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조금만 더 지금 IH에 머물러 계신 분들도 조금 더 귀찮게,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오래 좀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흔쾌히 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께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럼 또 다른 유용한 영상 들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바이바이. Oh yeah, I love music. To be honest, I was really into pop music at first, and I'm still in love with Taylor Swift. I'm sure you know her, right? Cruel Summer, Shake It Off, and well, let me see. When I was in middle school, I was kind of a homebody, so I preferred to stay at home and listen to music. Music was my best friend at that time. Anyway, for me, I can say that Taylor's songs sparkled my interest in music. And after I went to high school, I started hanging out with friends who loved K-pop the most, which helped me broaden my musical taste. Whenever a new K-pop song was released, for example, BTS, Twice, New Jeans, my friends and I would get together to listen and talk about it. And yeah, Ava, have you ever listened to any K-pop music before? You should definitely check it out because it's great. Hey, Sunny, this is Emily. I hope you get this message soon because I'm leaving this message to let you know I need to cancel today's dinner party at my place. You know, my younger sister suddenly caught a cold and has had a fever, runny nose since last night. And unfortunately, her symptoms got worse this morning. Well, since my parents went on a business trip and I'm the only one who can take care of her, so I think I should stay with her tonight. I'm really sorry to say this because I know you were really looking forward to tonight's party, right? Well, to make up for this, I like to suggest rescheduling our plans. Maybe this weekend would be nice for me. Or you can suggest another date. I'm so sorry again. Just let me know what you think. Please call me back when you get this message. Bye. I think safety concerns while riding a bike in the park might be a debatable issue nowadays. I know riding a bike is super fun and a great way to relieve stress, but still, there are some rules to keep in mind. Like for me, I think the number one rule is to maintain a distance from each other. This is because I saw a recent news report about an accident that happened between a bike rider and a pedestrian. The reporter said that the main reason was that they didn't keep a proper distance each other. And yeah, of course, for me, I also had a similar experience where I was newly threatened by the fast riding bicycle. Yeah, it was really an irritating memory for me. I was really shocked at the moment. To sum up, while maintaining a healthy lifestyle through biking is important, and yes, I totally agree that it's great, but we still have to consider about the safety ahead. So, keeping a distance between each other might be a great solution for both riders and pedestrians
when enjoying time in the park.